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당신 인생의 모양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을 빛나게 하는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빛날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인생에서 올바른 인연을 선택하는 것은 곧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장자의 가르침을 빌려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인생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가는 바람의 방향, 지형의 높낮이, 작은 지류들의 만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손을 잡고 걷느냐에 따라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수도 있고 좁은 늪에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인연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방 안구석에 쌓이는 먼지처럼 티끌 같은 관계가 결국 내 호흡을 막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는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몸의 근육은 훈련으로 커지지만 마음의 근육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따뜻한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기운이 채워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마치 겨울 산속에서 불씨 없이 오래 머물면 몸이 얼어붙듯 차가운 관계 속에 오래 머물면 내 마음도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좋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신발이 발을 보호하며 길을 오래 걷게 하듯 좋은 인연은 내 삶을 지탱하며 더 멀리 가게 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포장지는 잠시 눈길을 끌 수 있지만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인연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본질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의 들러리로만 사는 삶은 순간의 웃음을 줄 수 있지만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버리고 너무 멀면 얼어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와 같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만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균형과 거리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옛 성현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흔히 저지르는 8가지 과오가 있으니 그와 같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남을 경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그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그 8가지 과오를 하나씩 풀어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고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히 끼어드는 사람입니다. 자기와 무관한 일에 기어이 끼어들어 혼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회의가 열릴 때 주제와 상관없는 말만 늘어놓으며 시간을 잡아먹는 동료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본인은 요청받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필요한 갈등만 낳습니다. 겉으로는 적극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남의 일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초대받지 않은 잔치에 들어와 시끄럽게 구는 것과 같습니다. 공연히 끼어드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뜻과 중심이 흔들립니다. 스스로 뜻을 세웠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굳건해야 합니다. 바람은 늘 불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연한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길을 지켜내는 힘이 곧 마음의 근육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얕잡아 보는 사람입니다. 듣지도 않고 먼저 말하며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허세로 가득하고 남의 상처를 들추어내며 우월감을 얻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작은 실수를 과장해 본인의 성과를 드러내려 하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과거 잘못을 반복해 끄집어내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드러내며 본인이 우위에 서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끝나고 난 뒤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고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대화는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남을 얕잡아 보는 태도는 타인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스스로의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시선도 왜곡되고 내 마음의 중심도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달콤한 말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칭찬은 존중에서 나오지만 아첨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며 기분을 맞추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 계산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심 없는 말을 늘어놓고, 친구 관계에서는 필요할 때만 찾아와 듣기 좋은 말로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이 얻을 이익입니다. 아첨꾼의 특징은 일관성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내일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또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이들의 충성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기생하듯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새로운 주인을 찾습니다. 듣기 좋은 말에 취해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삶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칭찬은 나를 세워주지만 아첨은 나를 이용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칭찬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아첨은 자신을 위한 욕심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점차 자신도 모르게 휘둘리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내 판단이 흐려집니다. 결국 그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나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충고는 때로는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꾸고 성장하게 합니다. 반면 달콤한 아첨은 순간의 기분을 좋게 할 뿐 결국은 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네 번째는 깊이 없는 사람입니다. 깊이 없는 사람은 생각은 얕고 말은 가볍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반복합니다. 배우려 하지 않고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삶도 얕아집니다. 직장에서는 준비 없이 회의에 참석해 근거 없는 의견을 내세우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키웁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진지한 대화는 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웃고 떠드는 데만 머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와의 대화를 무의미하게 여기고 중요한 순간에는 배제하게 됩니다. 깊이 없는 사람은 배움에 인색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얕은 지식만을 고집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더 크게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 역시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다칩니다. 깊이 없는 대화 속에서는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내 삶도 피상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얕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얕아지고 깊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경계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는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경청과 존중이 담긴 대화는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깊이 없는 사람의 말은 내 마음을 소모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면 깊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얕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흠결을 과장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뒤에서 험담을 일삼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돌아서면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려 상사에게 보고하고, 친구 관계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어 관계를 흔듭니다. 뒷담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미지를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집단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한 동료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 뒤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비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결국 그 아이디어는 진지하게 검토되기도 전에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발전을 막을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더 높아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남을 낮춘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비난하는 말은 나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곧 화자의 품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자신을 갉아먹는 독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마음도 점차 부정적으로 물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흙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잡초가 자랄 수도 있고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뒷담화는 잡초의 씨앗입니다. 듣고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도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간질은 좋은 관계를 갈라놓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한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쪽에는 저렇게 말하며 서로에 대한 의심을 키웁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기적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흔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동료가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이간질하는 사람은 한쪽에게는 다른 쪽이 공을 가로챌 것이라고 속삭이고 다른 쪽에게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던 두 사람도 점차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협력은 깨집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갈등을 부풀려서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간질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은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마음도 갈라집니다. 본래는 소중했던 관계마저 의심하게 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간질은 겉으로는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틈으로 벌어집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관계 자체입니다. 따라서 이간질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관계의 진실은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관계를 판단하는 순간 나는 이미 이간질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간질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며 오히려 부추기는 사람이지요.
겉으로는 온화하고 포용력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선에 가깝습니다.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진정한 친구라면 충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은 상대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도 외면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즐기며 함께 어울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은 존재합니다. 조직 안에서 부정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려 합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는 겉보기에는 갈등을 피하는 지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일 뿐입니다. 작은 잘못을 제때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집니다. 마치 작은 불씨를 방치하면 큰 산불이 되듯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듣기 거북한 말을 하더라도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진짜 인연입니다. 8번째는 속을 감추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편인 척하다가 뒤에서는 상사에게 보고하며 이익을 챙기고, 친구 관계에서는 앞에서는 내 편인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는 내 비밀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관계는 진실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그러나 속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 배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짓말은 커지고 결국 관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장자가 말한 이 8가지 과오는 단순히 남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공연히 끼어들기도 하고 남을 얕잡아 보기도 하며 달콤한 말로 상대를 이용하려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깨닫고 고쳐나가려는 의지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향기 없는 꽃에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나듯 좋은 인연 하나가 내 삶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독한 사람 하나가 내 옆에 있으면 그 독은 반드시 내게 스며듭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잘못을 줄이고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키워갈 것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내 인생의 모양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관계에 의해 성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늘 곁을 살피고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내 인생의 모양이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내 삶도 빛나지만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내 삶도 어둠에 갇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와 인생을 조금 더 품격 있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당신 인생의 모양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을 빛나게 하는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빛날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인생에서 올바른 인연을 선택하는 것은 곧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장자의 가르침을 빌려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인생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가는 바람의 방향, 지형의 높낮이, 작은 지류들의 만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손을 잡고 걷느냐에 따라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수도 있고 좁은 늪에 갇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인연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방 안구석에 쌓이는 먼지처럼 티끌 같은 관계가 결국 내 호흡을 막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는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몸의 근육은 훈련으로 커지지만 마음의 근육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따뜻한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기운이 채워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마치 겨울 산속에서 불씨 없이 오래 머물면 몸이 얼어붙듯 차가운 관계 속에 오래 머물면 내 마음도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좋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진발이 발을 보호하며 길을 오래 걷게 하듯 좋은 인연은 내 삶을 지탱하며 더 멀리 가게 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포장지는 잠시 눈길을 끌 수 있지만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인연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본질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의 들러리로만 사는 삶은 순간의 웃음을 줄 수 있지만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버리고 너무 멀면 얼어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와 같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만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균형과 거리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옛 성현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흔히 저지르는 8가지 과오가 있으니 그와 같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지만 이 말은 단순히 남을 경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그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그 8가지 과오를 하나씩 풀어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고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히 끼어드는 사람입니다. 자기와 무관한 일에 기어이 끼어들어 혼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회의가 열릴 때 주제와 상관없는 말만 늘어놓으며 시간을 잡아먹는 동료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본인은 요청받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불필요한 갈등만 낳습니다. 겉으로는 적극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남의 일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초대받지 않은 잔치에 들어와 시끄럽게 구는 것과 같습니다. 공연히 끼어드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뜻과 중심이 흔들립니다. 스스로 뜻을 세웠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굳건해야 합니다. 바람은 늘 불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연한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길을 지켜내는 힘이 곧 마음의 근육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얕잡아 보는 사람입니다. 듣지도 않고 먼저 말하며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허세로 가득하고 남의 상처를 들추어내며 우월감을 얻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작은 실수를 과장해 본인의 성과를 드러내려 하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과거 잘못을 반복해 끄집어내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드러내며 본인이 우위에 서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끝나고 난 뒤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고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대화는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남을 얕잡아 보는 태도는 타인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스스로의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시선도 왜곡되고 내 마음의 중심도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달콤한 말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칭찬은 존중에서 나오지만 아첨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며 기분을 맞추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 계산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심 없는 말을 늘어놓고, 친구 관계에서는 필요할 때만 찾아와 듣기 좋은 말로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이 얻을 이익입니다. 아첨꾼의 특징은 일관성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내일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또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이들의 충성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기생하듯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새로운 주인을 찾습니다. 듣기 좋은 말에 취해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삶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칭찬은 나를 세워주지만 아첨은 나를 이용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칭찬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아첨은 자신을 위한 욕심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점차 자신도 모르게 휘둘리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내 판단이 흐려집니다. 결국 그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나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충고는 때로는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꾸고 성장하게 합니다. 반면 달콤한 아첨은 순간의 기분을 좋게 할 뿐 결국은 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네 번째는 깊이 없는 사람입니다. 깊이 없는 사람은 생각은 얕고 말은 가볍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반복합니다. 배우려 하지 않고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삶도 얕아집니다. 직장에서는 준비 없이 회의에 참석해 근거 없는 의견을 내세우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키웁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진지한 대화는 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웃고 떠드는 데만 머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와의 대화를 무의미하게 여기고 중요한 순간에는 배제하게 됩니다. 깊이 없는 사람은 배움에 인색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얕은 지식만을 고집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더 크게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 역시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다칩니다. 깊이 없는 대화 속에서는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내 삶도 피상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얕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얕아지고 깊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경계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는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경청과 존중이 담긴 대화는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깊이 없는 사람의 말은 내 마음을 소모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면 깊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얕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흠결을 과장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뒤에서 험담을 일삼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돌아서면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려 상사에게 보고하고, 친구 관계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어 관계를 흔듭니다. 뒷담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미지를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집단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한 동료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 뒤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비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결국 그 아이디어는 진지하게 검토되기도 전에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발전을 막을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더 높아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남을 낮춘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비난하는 말은 나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곧 화자의 품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자신을 갉아먹는 독을 마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마음도 점차 부정적으로 물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고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흙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잡초가 자랄 수도 있고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뒷담화는 잡초의 씨앗입니다. 듣고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도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6번째는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간질은 좋은 관계를 갈라놓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한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쪽에는 저렇게 말하며 서로에 대한 의심을 키웁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기적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흔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동료가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이간질하는 사람은 한쪽에게는 다른 쪽이 공을 가로챌 것이라고 속삭이고 다른 쪽에게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던 두 사람도 점차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협력은 깨집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갈등을 부풀려서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간질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은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마음도 갈라집니다. 본래는 소중했던 관계마저 의심하게 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간질은 겉으로는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틈으로 벌어집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관계 자체입니다. 나라서 이간질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관계의 진실은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관계를 판단하는 순간 나는 이미 이간질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간질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번째는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며 오히려 부추기는 사람이지요. 겉으로는 온화하고 포용력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선에 가깝습니다.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진정한 친구라면 충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은 상대가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도 외면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즐기며 함께 어울리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은 존재합니다. 조직 안에서 부정을 보고도 침묵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려 합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는 겉보기에는 갈등을 피하는 지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일 뿐입니다. 작은 잘못을 제때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집니다. 마치 작은 불씨를 방치하면 큰 산불이 되듯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듣기 거북한 말을 하더라도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진짜 인연입니다. 여덟 번째는 속을 감추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편인 척하다가 뒤에서는 상사에게 보고하며 이익을 챙기고, 친구 관계에서는 앞에서는 내 편인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는 내 비밀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관계는 진실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그러나 속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 배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짓말은 커지고 결국 관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장자가 말한 이 8가지 과오는 단순히 남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공연히 끼어들기도 하고 남을 얕잡아 보기도 하며 달콤한 말로 상대를 이용하려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깨닫고 고쳐나가려는 의지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향기 없는 꽃에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나듯 좋은 인연 하나가 내 삶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독한 사람 하나가 내 옆에 있으면 그 독은 반드시 내게 스며듭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잘못을 줄이고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키워갈 것인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내 인생의 모양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관계에 의해 성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늘 곁을 살피고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내 인생의 모양이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내 삶도 빛나지만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내 삶도 어둠에 갇힙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와 인생을 조금 더 품격 있게 비추기를 바랍니다.